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뭐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에릭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리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분 탓인데 사실 홍콩 통화청과 리플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리플이 담당을 했던 게 부동산 NFT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NFT화 시키고 대출부터 거래까지 홍콩 통화청의 CBDC를 통해서 거래를 구현하는 그런 굉장히 전폭적인 실험을 이미 작년, 재작년 홍콩 통화청에서 리플과 함께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딱 바꾸면은 지금 에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얼추 비슷한 컨셉이 또 나와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가 이런 걸 잘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한 프로젝트는 엄청 많은데 시장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받은 프로젝트는 사실 리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미국 기업으로서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가 될지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행정부 아래에서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점들은 리플의 전략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잖아요. 이런 전략들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먼저 리플이 페이먼트 전략, 이건 기본적인 리플의 특장점이고, 두 번째가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로서 거론되고 있는 게 커스터디 솔루션과 관련된 리플의 전폭적인 행보, 스탠다드 커스터디와 메타코를 잇따라 합병해버리는 이런 전폭적인 상황. 메타코 같은 경우에 작년 요맘때였나요? 인수하고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하고 이미 규제 라이선스 적격을 받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스탠다드 커스터디와 메타코, 이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얘네들을 왜 이렇게 사들이는 걸까? 결국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를 빼놓고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핵심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관리 솔루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데, 자산 관리 솔루션, 가장 비싼 자산,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온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지 이 정도로 모치가 큰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될 거잖아요. 부동산이 블록체인화 시켜서 NFT화 시켜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켜서 거래가 된다라면 그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 그런 거 리플, 이렇게 이제 조금 논리 관계가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 예정이고 이미 베타 테스트를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앞서 에릭 트럼프가 언급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꽤 리플 측과 어떤 연계성을 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져서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아랍에미리트랑 인도가 석유 거래를 할 때 미국 달러가 아니라 XRP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크립토폴리탄을 비롯한 이 조그만한 규모의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서 잇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XRP를 선택해서 원유 거래를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다. 마치 진짜인 것 같잖아요. 물론 당연히 진짜가 아닙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거래를 한 건 맞는데 XRP를 통해서 거래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XRP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 이런 거래가 나왔으면 일단 리플 쪽에서 정식으로 이거 공지했을 거예요. 이런 진짜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은 브릭스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원유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 가능성 충분히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것도 있잖아요. 인도와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XRP로 사용됐다라는 거는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왜 이렇게까지 가짜뉴스가 나왔냐라는 게 또 이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리플이 며칠 전에 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당시에 리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 레저의 실제 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지역 기업들이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중동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확대 해석이 돼서 이렇게까지 아니 XRP 레저 실제 사용 사례 구축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이미 거래를 해버렸다. XRP를 통해서 XRP 레저 기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런 기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네이티브 애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CFT 토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기사의 모양으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크리틱하게 뉴스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선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했고, 특히 암호화폐 영역처럼 이런 식의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점도 우리가 또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XRP 홀더분들 요즘에 조금 기대감과 우려 속에서 XRP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만다 판투야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XRP가 7,637% 폭등해서 $20에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엘리엇 파동. 이 오파 구조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유사한 패턴이 완료됐었던 2017년에 7,784% 급등을 했었다. 두 번째, 시장 회복력. XRP는 현재 하락장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것이다. 그렇죠. 7월 한 달 동안 XRP가 엄청 폭등했던 그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퍼포먼스 회복력을 선보였습니다. 6월 달에 XRP가 8.77%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10.69%, 이더리움은 12.35%, 시바이누는 34.8% 하락했다. 다른 메이저급 대비 나름의 회복력이 선명했었다. 이게 지금 6월과 7월 동시에 조금 이어서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법적 명확성, 소송에서 100% 승소할 경우에 투자자 신뢰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규제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서 가격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 항소를 안 한다라는 멘트가 양쪽에서 공식적으로만 나와준다라면 뭔가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향상된 기술. XRP 레저 성능 개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XRP 레저 고유 대출 프로토콜 도입이 예고돼 있고 XRP 레저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사이드 체인 출시도 임박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XRP가 $20까지 폭등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약간 그럴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까지 뭔가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이번 사이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뭐 $10나 $20 같이 엄청 큰 숫자들은 엄청 큰 폭의, $10라는 숫자는 작지만 지금 $0.6 아래에 있는 XRP를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되더라도 현실화 되는 걸 바라보는 시점은 최소한 이번 사이클 전체, 최소한 그런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몇 달, 한두 달 뒤에 자고 일어났더니 $20,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렇게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절제 수업이라는 책을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주식 투자든 크립토 투자든 뭐가 됐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한다,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 절제력에 문제가 있었을 때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역사적인 사례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제 수업이라는 책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글 잘 써요, 쉽게.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절제 수업은 투자자라면 한번 꼭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특히 이제 팔랑귀, 내가 만약에 팔랑귀를 가지고 있고 남들의 얘기에 조금 쉽게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이게 남 탓하는 투자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최악의 경우인 건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제대로 된 투자자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날도 더운데 에어컨 아래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